네, 여성과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지영 기자 오늘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여름철 헤어관리법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어도 사실 헤어나 건강은 정말 여름에 특히 몸이 더 휘어지기가 쉬워요. 덥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어떤 것부터 피부만큼이나 중요하죠. 네. 이 머리 관리가 그 여름철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머리 냄새가 나기가 쉽고 네. 또 머리가 또 푸석푸석해지기가 쉽고 뭐 모발 손상이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밤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요, 이런 트러블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밤 시간이요? 네. 특히나 밤 시간인 이유가 뭐죠? 있을까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아침보다 잠들기 전에 머리를 감으면 좋다라는 건데요. 그 바쁜 아침에는 시간이 쫓기니까 네. 대충 이렇게 물기가 어린 채로 이렇게 출근을 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충 말렸기 때문에 또 덥고 장마철은 습하고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세균이 비듬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머리가 이제 뭐 여름철에 더 가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머리 냄새가 또 나기가 쉽고 그렇죠. 또 다른 뭐 이런 여러 가지 헤어 트러블이 좀 생기기가 쉬워서 이런 분들은 낮 시간 동안에는 이제 또 이렇게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고 또 이런 황사나 이런 오염물질이 또 쌓여서 또 밤 시간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낮 시간에 아침에 감는 것보다는 밤에 머리를 미리 감고 네. 좀 잘 꼼꼼하게 말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밤에 머리 감고 그냥 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덜 마르고 이래서 맞아요. 안 좋다는 얘기, 네. 그래서 밤에 잘 안 감다는 얘기 들었는데 꼭 말리고 자야 되는 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아침에는 좀 말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없고 하니까 빨리 나가잖아요. 네. 근데 밤에는 잠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머리를 좀 꼼꼼하게 말리고 주무시는 게 네.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낮에 아침에 말리는 것도 힘들지만 밤에도 만만치 않게 말리다 잘 것 같은데 이게 힘들 지금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면 네. 물 떨어지기 직전인 여성분들 되게 많이 보죠, 주식 기자. 좀 안타까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밤에 꼭 머리를. 감고 주무세요? 예. 아. 그 뭐 드라이도 할 게 없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건으로 한 두 두세 번 번만. 털고 빗질 두 번 하면은 이렇게 뽀송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전에 저는. 자기는 아니 주식 기자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사실 정말로 아침에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머리 이렇게 딱 건드리면 물 뚝뚝 떨어질 것 맞아요. 같이 네. 막 화장 안 하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들고 네. 뛰는 여성분들 가끔 네.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여름이어서 땀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생길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저희는 모르겠지만 막 네. 되게 많이 생긴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밤에 머리 감고 꼼꼼히 말리고 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화장도 네. 여자들은 또 지워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네. 하지만 이 드라이하는 방법을 이렇게 잘 숙지를 해서 꼼꼼히 말려주면 좋은데요. 이 드라이할 때는 우선 두피를 말릴 때 절대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지 마시고 이 찬바람으로만 이렇게 말려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바람으로는 모발의 물기 정도만 제거를 하시고 이 모발의 이제 끝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찬바람으로 말려야지 이 수분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빨리 바르라고 뜨거운 물로 계속 했죠. 안 돼요. 아셨어요, 선혜 씨? 네, 저는 뜨거운 바람이 안 되는 건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그 머리가 금방 이제 그 수분만 푸석한 날아가서 푸석푸석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석한가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네. 드라이기를 이렇게 쓸 버전이 일 있더라고요. 없다면서요, 이렇게 누르면은 드라이기. 이게 시원한 바람 네. 나오고 그렇죠. 안 누르면. 네. 근데 시원한 바람으로 하면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안 네. 말려진 것 이게 좀 같다니까요. 이렇게 네. 어떨 때는 이렇게 과하게 앞으로 됐다가 그렇죠. 이렇게 좀 안 돼요. 뜨겁고 그래야 되는데. 드라이 쓸 일 없다면서요. 그래도 가끔은 좀 가끔 그 드라이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드라이를 할 때 부채질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일단 여성분들은 길잖아요. 네. 머리 이렇게 뒤통수부터 이렇게 쏟아내리고 이렇게 거꾸로. 부채질 하듯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정수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전법을 사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 사실 네. 미용실에서 머리 말려주시는 분들은 정말 잘 말려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머리를 잘 말리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좀 그렇죠, 살아나는 그렇죠. 느낌이죠. 예, 근데 그렇죠. 말리는 것도 대충 이렇게 자고 뭐 맞아요. 그렇게 뜨거운 놀리고. 바람으로 하니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머리가 약간 좀 푸석푸석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여성분들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요즘 헤어 마스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붙이고 주무시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그런 비슷한 헤어 에센스가 좀 수면 전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주무시면요. 이게 주무실 때 이 멜라토닌이 형성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훨씬 흡수가 빠르고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고생들이 좀 웃기잖아요. 네.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네. 안 말리고 네, 네. 바쁘니까 이렇게 네. 질끈 묶고 오면 애들이 막 걸레 냄새. 덜 말리니까. 네, 막 그런 그렇죠. 얘기. 아유, 그런 잘 애들이랑 말리는데. 지하철 같이 타봐요. 애들 그러니까요. 딱 아침부터 운동하고 왔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른 여름철 건강관리법도 준비하셨죠? 네, 그렇죠. 이제 여름에는 아무래도 피부 질환 환자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무좀인데요. 아, 남자분들도 그렇고 네. 요즘 여자분들도 많대요. 네. 특히나 이 무좀은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발병을 해서 이제 겨울철에 재발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패턴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름철만 발을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네. 무좀에서는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발가락 사이가 부풀어 오르고 또 이 가려움이 느껴질 정도가 무좀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좀 잘 관리만 해주면은 고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중증으로 가기 전에 이 정도가 됐을 때 뭐 약이나 이런 것들 좀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원인이 뭘까요? 이게 거기도 세균이 생기는 거죠. 네, 무좀의 네. 원인균이 백선균이라는 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곰팡이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피부 각질층에 있는 케라틴을 먹으면서 이 살아간다고 하네요. 평소 이 균이 붙어 있는 말을 밤에 이제 좀 졸리거나 이러시면 씻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요. 여름철에는 반드시 발부터 씻고 주무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무좀은 이제 발가락 사이가 부풀고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그런 무좀이 있고 또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는 무좀이 있고 또 발바닥이 각질화돼서 색이 빨갛게 변하는 무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시판 중인 무좀막은 수용액이나 크림, 연고 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진물이 나는 증상에는 수용액이 좋고요. 껍질이 일어나면서 각질화되는 증상에는 크림이나 연고를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것도 좀 약간 차이가 좀 있군요. 다 똑같은 약 바르는 게 네,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준식 기자는 무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지만 차마. 못할 것 저는 같아요. 무좀이 아니고 네. 그 무좀도 이제 이게 한방하고 양방에서 보는 무좀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만 하면 네. 다 전문적인 답이 나와요. 왜냐면은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무좀 이게 뭐죠? 조비습진을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예. 무좀은 발끝에 납니다. 조비습진은 손끝하고 이제 손바닥에 바닥에 나거든요. 네네.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배에 무좀이 안 날까요? 배예요? 네. 그러게요. 그거는 네. 사람이 이제 피가 돌아야 되는데 한의사 같으세요. 예. 이 말초신경, 이 말단에서 피가 제대로 안 들기 때문에 아. 손끝, 발끝에 나오는 이게 문제가 거예요.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양방에서는 어떤 병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균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지만은 네. 한방에서는 어떤 체질이나 이 혈액순환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좀은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처 방안은 자기에 맞게 하는 게 좋지만은 아. 특별하게 이렇게 물을 꼭 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족욕이 제일 좋대요. 무좀에 상당히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초신경이 계속해서 조욕도요 찬물 뜨거운 물을 좀 귀찮아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는 네. 네.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아, 밝혀진- 나온 얘기예요? 네. 와. 유사 의료행위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임상 실험 결과라 전문적인 그러니. 얘기는 많이 예. 해주셨는데요. 네.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안 해주셨어요. 네. 그냥 안 여쭤볼게요. 네. 여름철에 특히 네. 음식 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식중독 걸린 분들도 많은 보는데. 저희 지금 3명이 단체로 어제 닭강정을 먹었대요. 저희 여기 회사에서. 그거를 먹고 지금 3명이 응급실 실려갔다 맞아요. 오고 밤새 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 물은 반드시 끓여 드시고요. 그다음에 5도 이하, 60도 이상으로 이렇게 뭐 만약에 좀 차갑게 하거나 네. 뜨겁게 해서 살균을 해서 반드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질된 음식이 있으면 아깝다고 드시면 오히려 약값이 더 들어가니까요. 드시지 마시고 이 칼, 도마, 행주 같은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삶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어쩜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름철에 식중독 많이 걸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한 번 더 확인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여름철에 마음이 울적해지는 일이 있는 건가요? 정신건강? 네, 아무래도 이 장마철이 좀 이렇게 흐린 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좀 활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좀 우울증세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또 증폭이 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좀 정도가 심해져서
좀 그렇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활동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울적해지면 몸이 이제 찌뿌둥해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서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벅찬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뇌의 정보 처리 기능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자꾸 사이클 돌아가는 거죠. 힘드니까 또 더 힘들어지고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 하느라고 집에만 있을 경우가 많은데 잠시 해가 뜰 경우라도 자꾸 밖으로 나가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집안이나 사무실에서도 이 조명을 밝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어두우면 조금 그렇죠. 우울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왜 약간 장마철의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사실 쨍쨍 햇빛 찌는 날도 약간은 조금 이게 여름에 더 있죠. 무기력한 네. 게 너무 더운 날도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어때요? 멘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햇볕 좋은 날은 뭐 무조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여름에 너무 더우면 완전히 무기력해져 갖고 좀 늘어지는 늘어지는 거죠? 느낌이 네. 좀 들긴 하죠. 이건 정신 건강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가? 그 장마철하고는 좀 틀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늘어진 경우에는 좀 에어컨을 좀 세죠. 그건 아무래도 몸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네. 문제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요즘 특히나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비가.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장마전선이 계속 위로 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이러면서 좀 네. 괴롭히긴 하는데 어떠세요? 요즘 지내시기 괜찮으세요? 준식 기자는? 저는 이 비에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 햇볕이 쨍쨍 나면은 쨍쨍 좋아졌다가 네. 오늘 저녁에 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그러면 또 그건 조울증을 좀 알아보세요. 오늘 서로 왜 그러세요? 네, 아이, 뭐, 제가 좋아하는 또 네, 알고 기자인데요. 있어요. 그럼요. 네. 예, 지금 사실 이제 뭐 여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잘 먹는 게 삼계탕. 맞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먹어볼 만한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양식? 네, 보양식. 이게 삼계탕도 말씀하셨지만 또 네. 대표적인 여름 음식이 또 장어구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어구이 같은 거 좀 드시고 뭐 비타민 같은 거 요즘에는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네. 다양하게 비타민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박준식 기자님. 예, 뭐 시간 없으면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민어가 민어? 예, 여름에는 또 전문적인. 예, 민어를 좀 제대로 네. 해먹으면 네. 상당히 이제 닭보다 좋다고 하는 아, 게 그래요? 예, 이게 좀 나이 들어서도 그러니까 건강하시게 네. 운동하시는 분들의 좀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하나 팁을 드리면은 여름에 이제 돼지고기 이제 무서우니까 네. 이제 생선을 많이 먹는데 생선도 먹다 보면 좀 질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구울 때 카레를 이용해요. 아. 구울 때 칼을 좀 뿌려주면은 네. 그 향하고 맛 때문에 네. 특히 어린이들이 이제 생선 약간 좀 비린내라든지 그때 못 먹을 때 네. 상당히 좀 아, 마치 먹고 싶게. 예, 하는. 생선가스 네, 먹는 네. 것처럼 네. 그렇게 손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은 네.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질문했을 때 예상했던 답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참 이제 요리까지. 의외다. 요리까지. 네. 다음에 언제는 우리 레시피 한번 연구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현 기자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네. 건강한 여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브스의 김지현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시간 빨리 가요. 네. 벌써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도 또 둘째 주 되니까 아마 휴가 기간이 조금 더 네. 이제 계속 가까이 온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휴가 계획 세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즐겁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떠나면 막상 조금 고생스러울지라도 휴식. 계획 세울 때는 네. 휴식하러 네. 가기 전에 그 기분 만끽하시기 바라겠고요. 주말을 나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